위험한 트랜스워킹, 외국인 야구선수 호세, 6편. 조사실에서 강철구가 호세로 변장하는 것을 지켜보던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다. 김 검사장, 저 사람은 살인범이 아닌 것 같은데. 서울중앙지검의 사건 담당 수사팀은 미국 프로야구팀의 국내 스카우트인 한국계 미국인 토마스 강을 진범으로 지목하고 행방을 추적한 끝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서둘러 출국하려던 그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토마스 강이 살인 용의자로서 의심을 받게 된 것은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부터 사건 당일까지 그와 윌슨 사이의 전화통화가 비정상적으로 자주 그리고 장시간 있었다는 것과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 그가 사건 발생 시간 전후로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당연히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에는 강철구가 윌슨의 사무실에 도착하기 직전 태연하게 18층에서 내려오는 그의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다. 또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서 토마스 강이 왼팔에는 그가 윌슨을 찌를 때 피살자의 오른손이 그의 팔을 꽉 움켜쥐며 생긴 멍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범행에 사용된 칼은 윌슨의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편지 봉투용 칼이었다. 따라서 치밀하고 계획적이지 않은 지극히 우발적이고 미숙한 범행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성분 분석 결과에 의하면 윌슨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약병에 들어있던 약물의 성분은 사망한 장영부 그리고 호세, 정우성, 지성규 선수들로부터 검출된 감기약과 같은 성분으로 밝혀졌다. 약물의 정체는 일반적으로 감기약으로 쓰이는 필인계 화합물의 복합 유도체로서 화학 구조가 약간 다를 뿐 새로 나온 감기약이라고 해도 별 상관없는 종류였다. 장영부는 약물 복용에 따라서 훨씬 좋아지는 자신의 성적에 점점 욕심이 생겨서 퍼펙트 게임을 하기 전에는 평소보다 서너 배의 약물을 과다 복용하고 출장하는 바람에 결국 심장마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였다. 윌슨에게 약물을 공급한 사람은 바로 토마스 강이었다. 몇 달 전 윌슨은 잘 알고 지내던 토마스 강으로부터 운동 능력을 기가 막히게 높일 수 있는 은밀한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됐다. 이종 격투기의 한 외국인 선수가 이 약물을 감기약으로 우연히 복용하고 나서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이 약물을 우선 국내 프로야구의 한물간 선수에게 시험해보기로 하고 대상을 물색했다. 만일 이 방법이 성공하면 자유계약을 앞둔 젊은 선수들과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 메이저리그에 진출시켜서 대박을 터뜨린다는 계획이었다. 호세와 장용부 그리고 대전 독수리의 노장 투수들까지 포함한 최근 성적으로 봐서 시험은 성공적이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시킬 젊은 선수를 찾아서 호세와 장용부의 성공을 예로 들면서 에이전트 계약을 추진하던 중에 장용부가 사망한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KBO가 전체 선수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도핑 테스트까지 실시하자 윌슨은 자칫하면 자신의 사업 기반이 전부 무너질 수 있겠다는 초조함으로 토마스 강과 큰 갈등을 벌이게 되었다. 사실을 전부 폭로해버리겠다는 윌슨의 신경질적인 말에 다급해진 토마스 강은 그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크게 다투다가 그를 살해하게 된 것이었다. 제가 오랜만에 야구장에 나타나면 모두들 놀라겠지요. 김 박사는 강철구와 존 제임스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오늘 저녁 부산 갈매기의 서울 원정 경기가 열릴 잠실 야구장으로 가고 있었다. 강철구는 뒷자리에서 얼굴과 목에 검은색 크림을 바르고 콧수염을 붙이고 있었다. 내가 구단에 미리 전화는 해놓았는데 프런트 직원이 깜짝 놀라더군요. 어떻게 된 거냐고. 적당히 둘러대긴 했지만 믿어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새 부산 갈매기 구단이 워낙 급해서 호세를 바로 1군에 등록시킬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까지 겪었는데 꼭 출전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야 당연히 우리 부산 갈매기의 가을 야구 진출이지요. 이게 몇 년 만에 찾아온 기회인데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게 강철구 씨에게 그렇게 중대한 일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몇 달 전에 그 윌슨이라는 미국 사람이 제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는데도 덥석 받아들인 거죠. 부산 갈매기의 승리를 위한 거였어요. 이 말에 김 박사와 제임스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을 수밖에 없었다.
아직 사례가 없어서 기존 프로야구 선수에게는 약물 복용을 제한할 수 없었던 윌슨은 사직 야구장 관중석에서 열정적으로 응원하던 이국적이고 큰 체격인 강철구가 눈에 띈 것이었다. 더구나 얘기를 해보니 외국 생활도 오래 했고 고교 시절의 야구선수 생활까지 했다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다. 그래서 그에게 외국인 용병 선수로 변신해서 부산 갈매기의 가을 야구 진출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자고 제안한 것이었다. 잠실 야구장에 도착하니 출입구까지 구단 프런트 직원들이 나와서 호세의 도착을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 오랜만에 호세가 돌아온 부산 갈매기 구단은 다시 사기가 충천했다. 부산 갈매기는 호세가 빠진 동안 5위와 반 게임 차이로 6위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강철구와 구단의 기대와 달리 돌아온 호세의 성적은 너무 형편없었다. 그래서 몇 게임 만에 호세는 아예 벤치만 지키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잠적하기 전과 극단적으로 대비가 되는 호세의 심각한 슬럼프에 대한 얘기는 국내 야구계에서 주요 화제가 되고 있었다. 드디어 사직 야구장에서 부산 갈매기의 프로야구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가 열렸다. 정규리그 1위를 확정한 서울 반달곰에 이어서 2위인 인천 상륙함의 경기였다. 부산 갈매기가 오늘 이기면 5위로 결정되어서 7년 만에 대망의 가을 야구에 진출하게 되는 중요한 게임이었다. 인천 상륙함도 오늘 이기면 2위가 확정돼서 앞으로 경기 스케줄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양보할 수 없는 한판이었다. 야구장은 경기 시작 몇 시간 전부터 부산 야구팬으로 만원이 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서울에서 특별히 관전하러 들른 WSA 한국지부의 김동률 박사와 존 제임스 그리고 외계인 볼츠만도 끼어 있었다. 그날의 선발 라인업에도 호세는 빠져 있었다. 그렇지만 오늘 게임에서 부산 갈매기의 승리를 기원하는 마음은 같은 팀의 어느 선수보다도 컸다. 양 팀의 선발 투수는 부산 갈매기는 박세용, 인천 상륙함은 김광혁으로서 에이스끼리의 맞대결이었다. 팽팽하던 균형은 5회 초에 깨졌다. 인천 상륙함은 이루수 실책으로 진루한 선두타자 최지현을 2루에 두고 4번 타자 최종의 좌익선상의 2루타로 선취점을 뽑았고 이어진 2사 2루의 찬스에서 한유성이 5월 투런 홈런을 때려내서 3대 0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부산 갈매기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호투하던 인천 상륙함의 김광혁은 5회 말 1사 후 정원과 전준욱을 볼넷과 몸에 맞는 볼로 출루시켰다. 그리고 부산 갈매기의 4번 타자 이대호는 2사 1 2루에서 좌중간을 꿰뚫는 큼직한 싹쓸이 2루타를 장렬해서 2명의 주자를 모두 홈으로 불러들였다. 스코어는 3대 2가 되었고 사직 야구장은 뜨겁게 달아올랐다.